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설 연휴를 맞아서 특집 초대석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저를 도와주실 게스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뮤지컬 배우를 모셨다고 할 때부터 이미 눈치챈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라디오 객석일 열목공서 사장이자 저희 세무정 식구죠.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영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초대석의 주인공입니다. 다양한 뮤지컬 작품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계신 김수아 배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세모정 여기 스튜디오가 막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세모정. 네, 저희가 올해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실력파 배우를 모셨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수상 이력만으로 김수아 배우님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김수아 배우님이 직접 저희 세모정 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를 겸한 인사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세모정 여러분.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뮤지컬 배우 김수아입니다. 네. 네, 저 올해로 10년 차가 됐어요. 네. 네. 좀 많이들 어리게 네, 보시는데 굉장히. 네, 네. 저는 얼마 안 되셨는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벌써 10년 차가 됐고요. 작년까지 뮤지컬 하데스타운이라는 작품을 하고 또 지금은 거의 끝나가지만 틱틱붐이라는 작품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대표님이 저희 프로그램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좋은 공연 소개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1년 가까이 코너를 운영하시는 동안 배우님을 이렇게 직접 초대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안 대표님이 저희 애청자분들에게 김수아 배우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네. 자랑하고 싶어서. 네. 네. 지금 어리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10년 차예요. 라고 하는 말 뜻은 그래도 꽤 했어요. 라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생각하기엔 10년 밖에 안 됐는데 만들어 놓은 그 캐릭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풍성한 그리고 이 김수아 배우가 뮤지컬 배우 하면서 여태까지 했었던 그 기록들이 모든 얘기들이 다 들으면 이럴 만한 얘기들이에요. 네. 저도 처음 김수아 배우를 얼굴을 보기도 전에 이 사람이 저기 웨스트엔드에서 미사이공을 했었다고? 이렇게부터 시작되는 이력이거든요. 대단한 배우를 모셨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아니 두 분은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안 그래도 네. 아까도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아니야 방송에서 말하면 더 재밌겠다 생각했는데 네. 사실 이제 한 횟수로 6년 정도 됐죠.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2019년에 처음 뵀으니까. 아, 그래요? 네. 2019년에 처음 봤어요. 그쵸. 네. 그때 이제 제가 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네. 한국에 처음으로 데뷔하게 된 작품 외쳐조선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네. 처음 뵙게 됐었죠. 스웨그 에이지 외쳐조선이라는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가상의 조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대에 그 랩을 다루는 랩을 그러니까 랩을 가지고 만든 뮤지컬이거든요. 굉장히 좀 그 혁신적인 뮤지컬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좀 사회 비판적인 내용도 들어있고 이런 작품을 하게 돼서 제가 마케팅을 하게 됐는데 그 공연의 여성 주인공이 누구냐? 김수아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봤는데 실력이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처음 저런 사람 처음이에요, 정말.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대표님하고는 너무 좀 편안한 사이고 네. 진짜 제가 아기 때부터 봤으니까 사실 여기서 제가 좀 막 오늘 머리도 하고 이쁘게 앉아 있는 게 대표님 보시기엔 귀여우시지 않을까. 아니. 최근에 여우주연상 받았을 때도 제가 근거리에서 아무도 집중해주지 않는 유튜브 채널이지만 거기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고 오늘은 조금 다른 의미에 KBS라고 이제 그쵸. 오늘은 나름 정돈되게 입고 굉장히 또 아나운서님도 계시다고 하니까. 아예 엄청 참하고 예뻐요. 네. 근데 그 김수아 배우가 갖고 있는 끼가 그냥 되게 그 귀엽고 통통 튀고 노래 잘하고 이런 사람으로만 또 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안이 굉장히 내실이 꽉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배우로서의 아니면 작품으로서의 어떤 질문 같은 걸 했을 때 답변이 굉장히 잘 정돈되고 알차게 나오는 사람.
그럼 이제 뒤에가 조금 제가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 예, 그쵸. 네, 지금도 저거 까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니에요. 앞에 그러면 이제 까놓고 이제 아나운서님께서도 그러면 이따가 작품 질문할 때 어떤 대답을 주실까 이러시지 않을까요? 저 눈 봐요. 저 초롱초롱한. 아니 제가 안 대표님을 1년 넘게 봤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진심이 담길 때랑 진심이 아닐 때 솔직히 조금 구분이 가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굉장히- 김수아 배우님을 향한 이 칭찬들은 진심이네요. 김수아 배우가 정말 실력파인 게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본인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조금 전 민망스럽고 할 굉장히 거잖아요. 어제 하시라고 하니까 이제 그 스웨게이즈 외쳐조선이라는 작품으로 한국 데뷔를 제가 2019년도에 하게 됐고 그 작품으로 너무 감사하게 이제 신인상을 받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는 그 약간 룰이 그 3년 네. 이내에만 데뷔하신, 네. 데뷔한 어. 이후로 신인상 받을 수 있는데 전 데뷔한 그 해에 바로 받게 된 바로 거죠.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운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네. 참 민망스럽지만 그 다음 해에 네. 바로 렌트라는 작품으로 미미라는 캐릭터로 여우주연상을 네. 받게 된 아주 민망스러운 말로는 민망스럽다고 하는데 네. 다 했어요. 아니, 충분히 받을만했고 그러니까 설명을 잠깐 드리면 오늘 대본 저 안 볼랍니다. 네. 그 스웨이거이즈 외쳐조선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상의 조선이라고 했잖아요. 한복을 입고 그 약간 그 시대에 딱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굉장히 그 곱게 자란 사람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속에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대를 어떻게 그 깨우칠 만한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여성을 한복을 입고 표현해서 그 모습으로 신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해에 렌트라는 작품의 미미라는 역할은 렌트라는 작품 제가 소개해드렸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틱틱붐 지금 하고 있는 공연 이 조나단 라슨이 만든 작품이에요.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작품에서 미미라는 캐릭터는 스트립 댄서입니다. 예 그냥 관객들을 휘어잡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우주연상을 딱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받았던 작품 요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번에 받은 작품,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좀. 네. 이번에 받았던 작품은 제가 작년까지 했던 이제 하데스타운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2번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연도 함께 했고, 재연에도 이제 함께 했는데, 하데스타운이라는 작품은 진짜 마법 같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 보면 너무나 또 위로가 되는 작품이고 행복할 때 보면 더 행복해지는 정말 그런 특별한 매력이 있는 특별한 힘이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에우리디케라는 역할로 에우리디케라는 역할은 어떤 네, 사람이에요? 에우리디케는 그 하데스타운이 그리스 로마 신화 실제 배경을 조금 각색하기도 하고 이제 좀 새롭게 만든 이제 미국에서 먼저 만든 작품인데요. 거기에서 에우리디케라는 역할은 실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뱀에 물려서 죽음을 당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번 하데스타운에서 이 연출님이 극작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고 연출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여성분이신데 에우리디케를 좀 새롭게 표현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타인,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내가 지하세계에 내려간다. 그래서 그런 주체적인 여성을 좀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또 그게 제가 외쳐조선에서 맡았던 진이라는 역할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그러한 역할들을 제가 자주 맡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부담감이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나에게 좀 이런 거를 좀 원하시는 건가? 그럼 나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나? 이런 부담감은 있지만 또 그런 역할들을 맡게 되는 것 자체가 제 안에 좀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오디션을 봤을 때 뽑히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하데스타운이라는 작품을 할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초연, 재연 합쳐서 160회 이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수상소감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막
너무 진짜 오늘은 공연하기 싫다. 막 오늘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인간이니까 사실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일하기 싫다. 그럼요. 네. 근데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무대에서 그 에우리디케라는 역할로 무대에 서 있을 때 그냥 저라는 이제 김수아라는 사람을 정말 위로해주는 작품이었고 저에게 용기와 또 희망을 저에게 주는 작품이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 작품으로 또 상까지 받게 돼가지고 네. 네. 아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네. 그 김수아 배우가 해낸 에우리디케 역은 뭐가 달랐어요? 뭐가 특별했나요? 뭐가 달랐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그 자체였고 우리나라에서 하데스타운이라는 공연이 작년에 끝났던 공연 말고 그 전에 시즌에 네. 첫 번째 우리나라 공연했을 때 티켓 오픈하자마자 매진이 쫙 됐었어요. 근데 이 작품이 우리나라의 관객분들한테 대중적으로 확 알려지기는 데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아요. 네. 마케팅 담당자로서. 그래서 후반부에 약간 힘을 잃게 네. 끝났거든요. 근데 재연될 때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 동안 이 작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랑 이 작품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걸 제작사가 그 관객분들끼리 하는 얘기에 신경 안 쓴 제작사가 아니라 이 얘기를 받아서 언젠가 이 작품이 올라올 것에 대한 어떤 그 피드백을 계속 해주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재연이 딱 됐을 때 김수아 배우가 에우리디케로 그대로 돌아왔는데 이 김수아 배우만이 근데 김수아 배우만의 에우리디케가 대단하다고 얘기하기에는 함께 에우리디케를 연기했었던 배우들도 매우 훌륭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김수아 배우 및 이 하데스타운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초연 때 보여주지 못했었던 그 조금 더 전달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3년 동안 잘 묵혔던 거지. 네. 마치 그 김장독에 있었던 김치처럼. 그래서 이게 폭발이 되면서 이번 공연에는 초반 관객분들의 명수보다 후반 관객분들의 명수가 훨씬 더 많아지면서 네. 끝날 때 매우 아쉬운 이 세련된 뮤지컬을 표현하는 가창법과 그 연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김수아 배우가 탁월하다. 네. 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김수아 배우님 지금 뮤지컬 네. 하고 있는 거 보고 싶으면 예. 뭐 보러 가면 돼요? 지금 틱틱분 보러 오시면 되는데요. 네. 2월 2일에 끝납니다. 2월 2일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일주일밖에 안 남겠네요. 남아서. 공연 제작은 네. 마지막 일주일의 승부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때 관객들이 쫙 몰려오잖아요. 이게 매출적으로는 거 말고 네. 그 다음 틱틱붐을 할 수 있는 저변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네. 봐보셔야 돼요. 네. 김수아 배우가 하는 틱틱붐의 수잔이라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말고 그 역할 이외에 1인 다역을 해요. 네. 정말 재밌는 코미디도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아니 우리가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틱틱품 소개하지 않았었어요? 했잖아요. 네, 그렇죠. 했어요. 그때 네. 관객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작품이라고 설명을 네. 해주셨어요. 네. 근데 잘 소개한 게 맞아요? 너무 좋은 게요. 네. 항상 저는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는 질문을 받을 때 저는 항상 위로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작품을 선택할 때도 내가 이 캐릭터를 맡았을 때 저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 그리고 또 이 공연을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에게 내가 이 작품과 역할로 어떤 위로와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주 좋은 작품이죠. 틱틱품은 우리에게 렌트로 잘 알려진 극작가 조나단 라슨의 자전적 뮤지컬이라고 하는데요. 김수아 배우는 렌트에서 미미 역할도 했다고요. 네. 근데 뭐 두 작품이 서사적으로 연결이 된 작품은 아니지만 두 작품을 모두 참여하면서 좀 인물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공통적으로는 이 조나단 라슨의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조나단 라슨이 가장 잘 아는 이야기로 이 분은 늘 글을 쓰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렌트도 그렇고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틱틱붐도 그 주인공인 조나단 라슨 또는 뭐 마크, 렌트에서는 마크 그 어떤 한 인물을 중심으로 주위에 그들을 서포트해주고 늘 응원해주고 그 자리에 있어주는 친구들 또는 가족들 또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주인공이 변화하고 또 힘을 얻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관객분들이 내가 저 남자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제가 맡고 있는 수잔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존의 다른 친구가 돼서 이 극에 이입하면서 여러 가지의 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김수아 배우님 말씀하시는 지금 네. 목소리도 네. 너무 예뻐서 노래는 어떻게 부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이쯤에서 뮤지컬 틱틱붐의 넘버를 좀 들어보면 어때요? 우리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아, 네. Come to Your Sense라는 이제 제가 유일하게 있는 솔로곡인데요. 이 틱틱붐에서 남자 주인공인 존이 이 극 중에서 또 작곡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극 중에서 작곡을 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과정에 슈퍼비아라는 뮤지컬이 또 이제 극 중 극이 있는데요. 거기 슈퍼비아에 나오는 솔로곡입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닿지 않아 네 목소리 내가 있는 이곳까진 나 그댈 위해서 세상 끝까지 갈 텐데 나 노래하는 순간 볼륨을 꺼버린 너 마음의 눈을 떠 더 이상 숨지 말고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모르겠어 이제 변해버린 너를 혼자 남은 난 어떻게 해야 해 허탈해져 이렇게 될 것을 사랑은 이미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넌 나의 기사 난 너의 여왕 하지만 이젠 화면 속에 정적뿐 마음의 눈을 떠 네 안에 처진 벽은 진짜가 아니야 넌 알잖아 모든 게 시작되던 순간 순수했던 너와 나 그땐 오직 너와 나 소음이 허공을 가득 채우고 환상 속에 마음 가두고 냉정함만이 필요해진 세상 초라해진 사랑 우리의 세상은 망가진 걸까 마음의 눈을 떠 그렇게 주저하며 의미 없는 화면 속에 숨지 말고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 필요 없어 뮤직박스 멜로디 너도 알잖아 내 눈빛을 바라봐줘 한숨 소리 들어봐줘 그대 마음 깊은 곳에서 음악이 흘러 넘치도록 이젠 눈을 떠 이젠 눈을 떠 제발 정신 차려봐 이젠 눈을 떠 제발
네, 뮤지컬 틱틱붐 가운데 Come to Your Sense라는 제목의 넘버 김수아 배우님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와, 고음이 매력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노래 잘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어요? 잘한다는 이야기보다 전 노래하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하는 뭐 애국가 부르기 대회, 뭐 교가 부르기 대회, 오. 뭐 동네에서 동요 부르기 대회, 또는 뭐 그 말하기 대회. 그러니까 좀 그런 앞에 나서서 하는 걸 좀 좋아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네, 참 그런 노래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네. 뮤지컬에서 노래 잘하는 거랑 근데 일반적으로 노래 잘하는 거는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가수가 되고 싶어서 그 좀 가수의 길과 뮤지컬 배우는 좀 다른 것 네. 같긴 해요. 왜냐하면 뮤지컬 배우는 핸드 마이크를 쓰는 게 아니라 뭐 볼이나 이렇게 이마에 그 와이어리스를 차고 네. 이렇게 좀 처음부터 끝까지 발성이 좀 일정해야 되는, 왜냐면 이거를 다 일일이 컨트롤 해주실 수가 없고 핸드마이크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발성적으로 아무래도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가요 같은 건 약간 좀 멋있게 불러야 되는 네. 가사말들 같은 게 있잖아요. 가요는 이제 그 사람의 개성이 조금 드러나는 맞아, 편이고 네. 뮤지컬 배우는 아무래도 목소리도 그 캐릭터에 맞게 좀 바꾸거나 또 음역대도 좀 높은 음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이. 네. 네. 그리고 이게 그 결국은 뮤지컬에서 노래는 그 이야기의 전달이기 때문에 네. 가사 전달이 안 되는 잘하는 노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수아 배우가 노래를 부르면 딱딱 이렇게 귀에 때려박는다고 하잖아요. 딕션이 좋다. 예, 딕션도 좋고 노래에서 이제 그러니까 음역대가 쫙 올라가서 클라이막스로 박수 받는 부분이 아니라 이 노래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약간 칭찬 알러지라고 해서요. 예. 지금 그런 게 두드러기가 좀, 올라오고. 약간 지금 근데 힘들어하고 오늘 마음껏 있는데. 하세요. 네, 네. 아니 저희가 뭐 노래로도 들어봤지만 음악으로도 들어봤지만 네. 그래도 어렵게 모셨잖아요. 김수아 배우님은 혹시 이 자리에서 좀 뮤지컬 노래는 뭐 어떻게 다르다 이런 거 조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떤 거를 들려드리면 노래는 좋을까요? 무반주가 최고입니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하데스타운에서 네. 그 남자 주인공이 보자마자 청혼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자 이제 에우리디케가 그러면 네가 나랑 결혼하고 싶다면 너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 하면서 이 노래를 시작하는데 네. 부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뮤지컬이 아니라면 뭐 그대여 말해봐요 결혼 반지 누가 살 건지 이렇게 들었을 때 좀 리듬이나 음정이 많이 들리잖아요. 네. 근데 뮤지컬은 그대여 말해봐요 결혼 반지 누가 살 건지 세상은 점점 계속 힘들어져 갈 텐데 그러니까 뭔가 말하듯이 들었죠? 힘들어져 갈 텐데 그 부분. 힘든 게 벌써 느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뮤지컬 전공을 할 때 선생님들께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말하듯이 불러라. 노래하지 마. 이 말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작품 얘기로 돌아와서요. 네. 뮤지컬 틱틱폼은 30을 앞둔 주인공들의 불안함을 그리고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또 김수아 배우님이 지금 딱 30이라면서요. 네.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정말. 근데 그래서 좀 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참 어떠한 작품들을 만날 때마다 진짜 운명적이라고 느끼지만 이번에 틱틱붐을 만났을 때는 정말 이 작품과 이 캐릭터를 만날 운명이었구나라는 거를 너무 느꼈던 게 질문에서처럼 이제 제가 딱 30에 이 작품을 만나게 됐고 이 작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남자 주인공인 존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나 아무것도 해낸 게 없는데 나 왜 30이야? 나 지금 30인데 나 어떡해? 이런 말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 또래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잖아요. 벌써 30대가 되어버렸고 어떤 내 친구는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또는 어떤 다른 내 친구를 보면
세상적으로 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저 친구는 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저 친구는 되게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어떤 유명인하고 되게 또 친한 것 같고 뭔가 이런 걸 봤을 때 사람은 늘 좀 비교를 하게 되고 남보다 늘 못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네. 참 이 SNS의 바다에 살아가는 이 지금 시대에 맞아요. 나만 매우 항상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나는 언제 저렇게 나도 누려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그게 모두에게나 똑같은 질문이 될 수 있겠다. 그게 내가 지금 30이 아니어도 20대인 친구들이 봐도 또는 40대, 50대 이제 인생 선배님들이 보셔도 20대인 친구들은 그 친구들만의 또 고민이 있고 또 인생 선배님들이 보실 때는 그치 나도 저 때는 저랬지. 근데 또 저게 다 지나갈 거야.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참 이 작품이 어떠한 그 시기에 보아도 참 공감이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이겠다 싶어요. 근데 김수아 배우님은 원래부터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어요.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하고 대학로에서 2004년? 예.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더 플레이 X라는 그 작품은 사실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왜냐면 너무 어렸고 그것보다도 더 강렬한 이미지가 저에게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한 정말 작은 소극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객 입장을 하는데 피아노 한 대가 있고 그 피아노 위에 걸터 앉아서 머리가 파마머리 뽁슬뽁슬한 머리가 이렇게 큰 여자 배우 선배님이 너무 자기한테 이렇게 빠져서 그러니까 정말 그 음악에 취해서 음악을 막 노래를 하고 계셨어요. 피아노를 밑에서 반주자님이 치시고 네.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행복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제가 그 공연을 보고 나와서 부모님한테 나 뮤지컬 배우 되고 싶어. 감히 김수아 배우의 이야기에 저도 하나 예. 얹어보면 네. 저도 대학로라는 곳에 가서 공연 처음 봤었을 때 기억이 김수아 배우님은 그 작은 무대 위에 피아노에 걸터 네. 앉은 그 배우의 모습에 반했다고 하면 네. 저는 대학로에 이제 소극장을 처음 갔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객석이 지금같이 의자가 아니라 2층 침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공연장 들어갈 때 관객들한테 이렇게 헝겊 주머니 같은 걸 줘요. 신발 주머니. 들어갈 때 소극장이니까 본인 신발을 벗어서 거기 신발 주머니에 신발을 넣고 들어가서 2층 침대에 1층은 거기 그냥 앉고 2층 올라가는 관객들은 그 2층 침대 위에 올라가서 거기 걸터 앉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공연을 보고 있으면 내 머리 위로 2층에 있는 관객이 맨발이 바쁘다라는 연극이었는데 네. 저는 근데 그게 어떻게 지저분해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네. 그 소극장 굉장히 그 작은 공연장에 배우도 바로 코앞에 있고 관객들도 바로 그 앞에 있으니까 정말 그 비밀 얘기해줄게 이러면서 얘기해주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의 공연이었던 건데 이때의 그 관객들한테 전달하는 그 전달력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공연이라는 게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고 처음 느꼈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현장의 분위기 때문에 공연의 마케팅 쪽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고 우리 김수아 배우님은 그 배우의 모습 때문에 거기에 매료돼서 이렇게 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김수아 배우는 한국인 최초로 영국 웨스트 엔드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가 국내 무대 데뷔도 하지 않은 대학생 때였다면서요. 네,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제가 영국에서 데뷔는 영국에서 했는데요. 네. 일본 미스 사이공 오디션을 먼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어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원래 이 미스 사이공의 원작이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영국 연출님이 그 일본 오디션에도 앉아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연출님께서 영어를 할 줄 아냐 이렇게 영어로 물어보셨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Can you speak English? 잉글리시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정말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의 이제 한국어와 일본어를 통역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수아 영어 할 줄 아냐고 물어보시는데 해서 제가 얼리를 이랬거든요. 근데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오디션 최종까지 이제 가게 됐었고 그때 연락 받았던 거는 이제 영국의 본고장의
가장 높으신 자리에 있는 카메론 맥킨토시라는 이 미스사이공의 제작자께서 오케이를 하시면 영상은 보내줬고 이제 오케이를 하시면 수아 일본에서 킴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제 답변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이제 한국의 미스사이공을 가지고 계셨던 이제 KCMI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이제 일본에서 보내온 영상을 보고 카메론 맥킨토시가 이 사람을 지금 한국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찾아내라 해서 이제 KCMI에 연락을 하셔서 저한테 또 연락이 와서 이 똑같은 노래를 영어로 보내라.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그 홍광호 배우님이 먼저 투이라는 역할로 가 계셨는데요. 영국에서는 1년마다 이제 캐스트 체인지라고 작품은 그대로 두고 캐스트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캐스트에 남을 사람들과 또 남는 TO 자리를 또 뽑는 오디션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킴 역할을 커버하는, 킴이 아프거나 휴가를 갔을 때 킴 역할로 무대에 서면서 앙상블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 저의 영상을 보게 되고 저를 감사하게도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어로 이제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서 오케이를 받아서 정말 야반도주 하듯이, 왜냐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 그 캐스트 체인지까지. 그래서 그 비자도 익스프레스 비자로 정말 빠르게, 비싼 비자겠죠. 그래서 빠르게 비자를 받아서 네, 정말 엄청 빨리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저 홍강호 배우랑 네. 지금 김수아 배우랑 같은 회사예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하는 본고장이, 그것도 심지어 미스 사이공이에요. 그리고 카메론 맥킨토시면은 뭐 레미제라블부터 시작해서 그냥 세계 굴지의 뮤지컬을 제작한 이 프로듀서의 픽으로 저 두 명의 배우가 우리나라를, 이런 얘기 좀 위험한데 BTS, 소녀시대 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알렸지 않습니까? 수아 배우님 여기서 이렇게 손절하시면 안 돼요. 정말 뮤지컬계 BTS. 아 정말로요, 정말로. 아이고. 정말로 그렇게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었던 네. 배우분들이셨던 거예요. 예. 그런데 영국에 갔을 당시에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영국 생활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입술에 막 헤르페스가 3개씩 막 동시에 나고, 제가 한식을 진짜 좋아해요, 지금도. 근데 그때는 정말 한식을 못 먹으면은 못 살 정도였는데, 거의 이제, 그때는 주급으로 이제 돈을 받거든요. 주급을 거의 한식당에 다 쓸 정도로. 바치면서. 그쵸. 그렇게 좀 삶을 연명하면서, 그냥 이렇게 종이는 흰색이고 이 검은색은 글씨요. 그냥 그거를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누운 상태로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면서 영어를 못하는데 이거를 외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킴은 완전 원탑 여주인공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 제가 앙상블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지라는 조연 역할이 있는데요. 조연과 또 엘렌이라는, 지지와 엘렌이라는 여자 두 역할을 뺀 나머지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앙상블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킴 리허설, 커버 리허설을 하고요. 저녁에는 이 앙상블로 무대에 서고 그거를 이제 몇 달 동안 하면서 네, 공연을 했죠. 네. 그럼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해외하고 국내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뮤지컬을 좋아해 주시는 관객분들 또는 배우를 좋아해 주시는 팬덤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웨스트엔드나 브로드웨이는 그 여행 온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떠한 배우를 보러 간다기보다는 이 작품을 나 뭐 하데스타운 보고 싶어, 틱틱붐 보고 싶어, 이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김수아가 하는 이 작품을 보고 싶다. 아무래도 그 배우의 좀 힘이 크고 네. 그래서 배우의 더 자부심이나 또는 더 부담감이, 더 책임감과 부담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역할들 다 해오셨지만 그래도 앞으로 또 맡아보고 싶은 역할이나 해보고 싶은 작품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예고에서 뮤지컬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뮤지컬 전공을 하면서 참 뮤지컬 꿈나무로 제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때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할 수만 있을 것 같고 참 그렇게 패기 넘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내 작품이라면 내가 정말 하기 싫어서 도망을 가도 하게 되고. 온명론자. 아, 진짜로. 네. 너무 하고 싶어서 막 오디션도 보러 가고, 막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제게 아니면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받아들이게 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어떠한 작품이 오던 그냥 감사하게 그 작품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개인적으로는 김수아 배우가 그러니까 해낼 수 있을 만한 멋진 캐릭터들은 참 많거든요. 네. 근데 대극장의 공연들의 캐릭터들이 많이 제한이 갈 가능성이 높고 워낙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배우로 잘 성장하고 계시니까 네. 게다가 요즘에는 또 젠더 프리해갖고 여러 가지 역할들도 기존에 그 남성 배우들이 했었던 역할들도 여성 배우들이 할 수 있는 네. 기회도 많이 제공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김수아 배우가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 데뷔했을 때 했었던 그 스웨그에이즈 외초조선이라는 공연이 600석 정도의 공연장에서 했었어요. 아주 가끔이라도 좀 소극장에 와서 김수아 배우, 그러니까 틱틱붐, 지금 하고 있는 틱틱붐이라는 공연도 이수잔이라는 메인 캐릭터 말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인 다역하는 아주 재밌는 캐릭터들을 본인이 즐기면서 하는 게 제가 느껴져요. 근데 네. 이걸 조금 소극장에서 김수아 배우가 재밌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본인한테도 좀 활력소가 될 것 같고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김수아 배우님의 향후 활동 계획도 궁금해요. 혹시 뭐 TV나 영화로 이렇게 활동 무대를 넓힐 생각도 있으세요? 아,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가 오면 뭐 언제든 도전해보고 싶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니요. 저는 저는, 뺏길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다 기회 있으면 김수아 배우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주 가끔 소극장만 소극장을 자꾸 얘기하는 건 나랑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요 김수아 배우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봤는데요. 끝곡으로 김수아 배우님의 국내 데뷔작이었죠. 스웨그에이지 외쳐조선의 나의 길 함께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부정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한마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강요해 아무리 소리쳐봐도 난 여전히 제자리 선택할 수 없는 나의 운명 이렇게 쉽게 포기할 꿈이었나 그리도 높던 운명의 벽인가 이런 내 모습 너무 초라해 보여 고통의 길 끝에 마주한 갈림길 나의 길은 끝없는 방황 나의 길엔 처절한 아픔만 마음이 닿는 곳에 다가가지 못하는 지금 난 그저 길 위에 서서 이렇게 쉽게 포기할 꿈이 아냐 그토록 힘든 일들도 견뎌왔는데 초라한 내 모습 더 이상 마주할 수 없어 이대로 멈춰선 안 돼 나의 길을 포기하진 않아 아픔도 내 길이라 생각해 발걸음 닿는 곳이 그 어디라 해도 지금 난 아직 멈출 순 없어 옳다고 믿는 일에 주저해선 안